안녕하십니까. 2021년 한국해사주간에 참석해 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선언복지고용센터 이사장 이종환입니다. 한국선언주간을 선포하는 뜻깊은 자리에 서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한국선언복지고용센터는 선언법에 따라 6만 선언의 복지 정진, 고용 촉진, 직업 안정을 위해 설립된 국내 유일의 기관으로 이러한 사업을 수행하며 선언의 어려움과 애환을 가장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선언을 위한 정책 마련과 소통의 장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깨닫게 되었고, 마침내 한국선언주간이 마련되어 선언직 인식 개선과 인권 보호를 위해 한 발 더 나아간다는 사실에 큰 기쁨을 감출 수 없습니다. 선언 없이 해운 없다고 합니다. 아무리 선박 운항기술이 발달한다 해도 선언이 없으면 배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선언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니라 해운 산업의 핵심 요소입니다. 따라서 주요 회사 정책과 함께 선언 정책 또한 비중 있게 논의되고 다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적 선언은 국가적 비상상 발생 시 유류, 식량, 군수물자 등을 수송 공급하는 필수 인력으로 국가적 공익 기능을 담당하는 아주 중요한 인적 자원입니다. 이 같은 선언의 역할과 중요성은 전례 없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며 열실히 입증되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전 세계 국경이 봉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원들은 목숨을 걸고 우리나라 주요 원자재와 산업물자, 국민의 생필품, 교역물품, 방역물품 수송에 헌신했습니다. 선원들의 희생이 아니었다면 K-방역은 물론 전 세계가 제대로 기능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한 우리 선원 여러분께 감사와 존경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코로나19로 유명을 달리하신 선원분들과 유가족에게도 진심을 다해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선원들의 중요한 이상에도 불구하고 국적 선언은 매년 감소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센터에서 발간하는 한국선언통계연보의 최근 5년간 통계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국적 선언이 2016년 35,685명에서 2020년 33,565명으로 5.9%가 감소하였습니다. 국적 선언의 감소는 우리나라 경제와 해양 안보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우리나라는 무역 의존도가 높은 산업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국 선언 유지에 따른 국적선 이용은 외화 지출 절감과 무역 수지 개선에 기여하며 이는 1, 2차 산업의 시장 경쟁력 우위 선점으로 이어져 우리나라 전 산업 및 국민에게 직간접적인 혜택이 발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줄어드는 국적 선언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고자 해양수산부와 우리 센터는 2019년부터 국적 부원 프로젝트 실시하여
매년 200명의 신규 국적 선원 양성을 목표로 채용 박람회 개최는 물론 교육비와 취업 준비급 등을 국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2020년도에는 208명의 국적 선원을 양성하였고 그중 140명의 선원이 취업을 확정했습니다. 이렇듯 최소한의 적정 규모를 유지하고 수급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안타깝게도 내년에는 122명 규모로 축소하여 양성하게 되었습니다. 해양수산부와 우리 센터는 예산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였으나 아직 대기관의 선원직에 대한 인식 부족 및 국적 선언에 대한 중요성 인지 부족으로 아쉬운 결과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겪으며 선언에 대한 인식 개선이 무엇보다 우선으로 이루어져야 다른 문제도 순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은 선언의 이직 현황과 연령별 분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평균 2,890명의 선원이 이직을 했으며 60세 이상 고령 선원의 비율은 매년 35% 이상이고 작년에는 39.8%를 차지했습니다. 그 범위를 50세 이상으로 확대한다면 매년 65%를 넘습니다. 이렇듯 우리 바다에서는 점차 청년들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청년들이 바다로 오지 않는 이유, 기존 선원들이 바다를 떠나는 이유는 아마도 그들이 가족과 떨어져 바다에서 땀 흘려 일하는 동안 놓치고 있는 평범한 일상에 비하여 충분하지 않은 보상과 차가운 사회적 시선 때문일 것입니다. 2020년 작년 기준 선원의 평균 연봉은 5,913만 6천 원입니다. 적은 돈은 아닙니다. 그러나 선원의 노동에 비해 그들의 근무 환경에 비해 결코 많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음 통계를 봐주십시오. 이 통계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산업별 연봉 자료입니다. 상위 10위의 산업별 평균 연봉에 선언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물론 이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각자의 위치에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분들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선원의 고강도 노동과 그들이 포기한 일상에 대한 대가가 다른 산업에 비해 저평가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복지 사업의 수혜 범위에 대해서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센터는 선원의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유일의 기관입니다. 그러나 육상직을 대상으로 복지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 또는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와 비교하면 그 규모와 사업 범위가 매우 좁습니다. 선원은 선박에 승선하는 동안 사회와 단절되어 있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에 그 어떤 직군보다 복지 사업의 수혜를 더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는 육상직 대상의 복지 사업이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하는 동안 선언법 적용 대상인 선원들을 위한 복지 사업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이외에도 유급휴가,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과 같은 근로조건 문제, 선내외 안전확보 등과 같은 근로환경 문제,
그리고 선언 간의 근로, 문화 문제 등 앞으로 논의하고 풀어가야 할 숙제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점들 때문인지 우리 사회에서 선언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그리 따뜻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시선은 실제로 선언직에 대한 정책적, 행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서 비롯된 것도 있으나 잘못된 선입견과 편견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이렇듯 국적 선언의 수급 안정을 위해서는 선언의 인권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선언직에 대한 인식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선원들도 그들의 노고에 맞는 공정한 대우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또한 공정한 근로 조건으로 안전한 환경을 보장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선언의 공정한 오늘과 미래를 위하여 선언의 선생생활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고 선언을 위한 국가적 책무, 정책과 제도 개선에 대해 진지하게 고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한국 선언주간은 선언의 인권 보호와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하여 현장의 소리를 듣고 다양한 의견을 나누어 개선안을 도출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의무를 실현하고 선언의 공정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준 해양수산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국선언복지고용센터도 선언의 복지 증진과 고용 촉진, 직업 안정을 위하여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 센터의 어깨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움을 느낍니다. 우리 센터는 해양수산부에서 마련한 제도와 사업이 우리를 통하여 잘 실현되어 선원들이 그 혜택을 오롯이 누릴 수 있는 바다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며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부디 앞으로 매년 개최되는 한국 선언주간에 큰 관심과 고견을 나누어 주셔서 해기 전생의 맥이 견고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선언의 공정한 미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애정을 가지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